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가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왜 자꾸 체중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 중에서는 갱년기에 체중 조절하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쪘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래 오시는 분들도 내가 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 생리를 안 하게 되면서 많이 쪘어요. 혹은 호르몬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호르몬 때문에 찐 건지, 호르몬이 부족해서 찐 건지, 호르몬을 공급하면서 약 때문에 찐 건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체중이 늘면 싫잖아요. 살이 찌는 거 보기도 싫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민감하신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갱년기에 체중 증가를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갱년기의 체중 증가가 다른 때보다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갱년기 시점에 딱 살이 찌기 시작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부터 체중이 늘어나고 내가 예전보다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20살 때는 어때요? 20살 때는 한 이틀 굶으면 3kg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가 가능했어요. 그때는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활동량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모하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 내가 다른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그냥 없어지는 칼로리, 이게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이 에너지를 소모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은 저절로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에너지를 따로 소모를 해주거나 아니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찌는 거 많이 경험하는 때는요, 사춘기 때, 고등학생 때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살이 찌죠. 그때 한번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20kg, 30kg 늘은 분들이 고생해서 빼놨는데 그래도 출산 전 몸매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 이제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서 폐경기도 그 굴곡 중에 하나예요. 생리를 더 하지 않게 되면 호르몬이 급속하게 감소를 하면서 좀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기초대사량 더하기 폐경이 되면서 좀 더 에스트로겐에 의한 보호 효과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요. 우리가 원래 살이 찌면 배에도 물론 살이 찌지만 피하 지방 쪽으로 살이 찌지만 폐경이 되고 나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허리 둘레 자체가 늘어요. 이거의 의미는 피하 지방은 그렇게 축적이 되지 않고 엉덩이 허벅지는 살이 빠지는데 배 쪽으로 집중되는 체중 증가가 시작이 되는 것 쪽으로 지방이 침착이 되게 돼요.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한 거 아시는가요? 내장에 우리가 수술한다고 배를 열어보면 내장 지방이 퉁퉁하게 정말 불룩불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 대사증후군 이런 거에 좀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 되면서 많이 호소하시는 거,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래요. 그리고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는 거, 당뇨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건강에도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향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질환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죠. 안 생기면 좋겠지만 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 지방이 증가했을 때, 내 체중이 갑자기 늘었을 때 이런 질환들을 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체중 조절을 잘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하면 이런 질환들을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있겠죠. 물론 모든 병들은 유전적인 요소, 내가 타고난 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향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거나 걸렸더라도 뭐 약을 최소한 먹을 수 있게 유지를 한다든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었고 내가 체중 증가를 경험을 하고 있다.
하시면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먹는 양 자체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내 몸은 아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양을 먹게 되면요, 당연히 나는 이만큼 필요하지가 않은 걸 섭취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살이 쪄요. 몸무게가 늘어나고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을 해서는 먹는 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젊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이게 다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했어. 그래도 몸이 피곤하기만 하고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젊을 때는 건강한 돼지가 됐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그냥 돼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근육 같은 거는 늘 수 있겠죠. 그런데 내장 지방이 정말 쌓이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 그랬을 때는 성인병을 가진 돼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섭취하는 양을 줄이시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량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드시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량을 계산해서 난 요만큼만 먹어야지 뭐 그램 달아서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음식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요,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만 더 늘어나게 돼요. 음식에 대한 관심은 좀 최소화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좀 건강한 음식의 비율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흰쌀밥 드시고 있다면 현미를 조금 넣어서 시도해 보시고요. 내가 이걸 먹어도 익숙하고 괜찮다. 잡곡도 나는 뭐 맞는 것 같다. 잡곡도 뭐 그 나름의 맛이 있잖아요. 단맛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질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또 그런 맛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꿔본다든지 현미밥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채소를 더 먹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거, 어디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식사를 한다 그래서 뭐 빵을 먹는다든지 삼각김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식사가 되어버리면 너무 이제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채소를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은 항상 채소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채소 섭취량을 내가 될 수 있으면 의식적으로 잘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과일도 좋아요. 과일도 드시는 거 좋은데 과일은 너무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로 내가 배가 찰 정도로 먹는다 이러면 이것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믹스커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루에 요만큼밖에 안 먹는 커피지만 이게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크림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는 물론이고 당을 일순간에 확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당대사의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드셔야 된다 한다면 하루 한 잔만 드시고, 안 드실 수 있다 한다면 줄일 수 있으면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카페인에 대한 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전에는 뭐 하루에 커피를 3잔을 마셔도 괜찮았어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을 호소를 해요. 오후에 커피를 그래도 줄이거나 안 드실 수 있으면, 디카페인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밤에 잠자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라도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간다든지 잔뇨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빈뇨 깨 있을 동안에도 1시간에 한 번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이런 불편감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냥 소변량이 많은 게 내 방광이 조금 더 민감해지거나 더 이상 이제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는 거, 커피를 안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서 내가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자꾸 가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조절도 물론 중요하고요. 살이 찌면 또 화장실 많이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기에 갑자기 체중이 늘지 않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한 2, 3kg 정도 늘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 인식을 가지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운동을 조금 더 하시거나 먹는 양을 대폭 줄이거나 해서 나의 평소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빼시면 안 돼요. 뼈에 구멍 나요. 골다공증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되 너무 늘지 않게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갱년기 체중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모두 잘 조절을 해보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